현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체계의 비판적 검토 및 대안체계 개발과 관련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영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비형식 교육 분야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07년 성인학습자의 비형식 교육 참여율은 26.4% 정도였으나 2019년도에는 43.4%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참여율이 높아진 만큼 평생교육 영역별로 참여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룩진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간 분야의 경계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참여 성과 분석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평생교육 참여 성과 분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영역별 참여율 분석이 선행되고 교육 참여 후 학습자가 인식하는 성과, 학습 결과 활용도까지 분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 수준에서 정책 강화가 필요한 평생교육 영역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 현황 및 학습자 참여율을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분석 도구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영역별 참여율 분석을 하는데 기존에 활용되어 왔던 평생교육 프로그램 룩진 분류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비판하고 대안 체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생교육 프로그램 룩진 분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아와 고영화는 2009년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평생교육 6대 영역의 근거를 두어 전국 3,002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하여 귀납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룩진 분류 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국가평생교육 통계조사와 각종 국가 단위 정책 사업에 활용되는 공신력을 지닌 표준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체계입니다. 이은조 등은 2016년 현장에서 6대 영역 간의 분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명확한 지침 부재로 각 담당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분류가 진행되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하에 경기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장을 조사하고 보다 구체화되고 통일된 6대 영역 분류를 제시합니다. 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통일화된 분류체계 매뉴얼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 룩진 분류체계의 틀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룩진 분류체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평생교육법의 6대 영역은 프로그램 실천 영역을 관습적으로 구분한 것이기에 분류체계의 중요한 조건이 배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분체계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 과정 분류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동일한 주제나 내용이라도 구분이 다르게 되어 있는 사례가 있었다며 현행 분류체계의 한계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복합적이기에 같은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목적에 따라 세부 교육 내용과 교육 효과성 측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러한 분류 체계로는 복합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룩진 분류 체계에는 목적 분류와 내용 분류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분류 체계의 중요한 조건이 배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 분류 기준을 목적 분류와 내용 분류로 이원화하여 배타성이 확보된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합한지 검증하고자 합니다. 연구 수행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목적 분류와 내용 분류로 이원화하는 영역 분류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현장 검증 및 분류 체계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는 1단계는 영역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적 분류 체계는 프로그램 룩진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구체화하였는데요. 김진아 등이 제시한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6대 영역을 근간으로 2009년 전국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함으로써 귀납적으로 완성한 분류 체계이기에 대부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을 포괄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 분류 체계는 캐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열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서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대학 학과 분류를 근간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만들었기에 지식 분류체계를 포괄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균학적 접근으로는 현장에 검증하고 분류체계를 수정 및 확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강남구의 대표 평생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5개 기관의 2018년 운영 프로그램 리스트, 그리고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2018년 운영 프로그램 리스트 총 501개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분류체계의 유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1차 목적 분류를 구체화하는 연역적 접근의 결과입니다. 6중 분류체계 중 기초문해교육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 해석 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문해 활용 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 정의되는데, 비문해자 대상 문해력 향상이라는 목적성을 지님으로 목적 분류로 추출하였습니다. 김진화 등이 제시한 기초문해교육의 하위 영역은 문자 헤드 프로그램, 기초생활기술 프로그램, 문해학습 계좌 프로그램으로 금융, ICT 등 생활에 필요한 문해력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글로벌화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문해교육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윤쇼 등이 제시한 하위 영역인 내국인 한글문해 프로그램, 생활문해 프로그램, 다문화 한국어 프로그램을 채택하되 문해를 한글 문해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초수학 및 영어 등 초등 수준에 해당하는 문해력 향상 목적 교육을 기초문해교육으로 포괄하고자 하였습니다. 학력보완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으로 정의되는데, 학력인증이라는 목적성을 지님으로 목적 분류를 추출하였습니다. 하위 영역은 초등학력 보완, 중등학력 보완, 고등학력 보완으로 학교교육 체계에 해당하는 학력 인증이므로 새로운 분류 체계에서도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직업능력 교육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 정의되는데, 직업 준비와 직무 역량 개발이라는 목적성을 지니므로 목적 분류로 추출하였습니다. 하위 영역은 직업준비 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로그램, 현직 직무 역량 프로그램으로 직업 준비와 직무 역량 개발 영역을 포괄하므로 새로운 분류 체계에서도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시민참여교육은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 정의되는데,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한다는 목적성을 지니므로 목적 분류로 추출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참여라는 표현이 애매하여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을 시민참여교육으로 분류하는 등 주관적 해석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민주시민 역량 교육으로 재명명하였습니다. 하위 영역은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시민리더 역량 프로그램인데, 최근 민주시민 역량 관련 중요해지고 있는 이슈들을 고려하여 재분류를 시도하였습니다. 소셜네트워크와 ICT 기술 발달 등으로 처연결 사회가 되면서 개인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기에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민생활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역량 향상 교육을 시민생활 역량 교육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발전 등으로 내가 관여하고 있는 지역 기반 문제 해결 역량 향상이 중요해지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역량 향상 교육을 지역 참여 역량 교육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시민 리더 역량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인문교양 교육은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 정의됩니다. 하위 영역은 건강심성 프로그램,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이 분류는 목적 분류보다는 내용 분류에 가까우므로 목적 분류 체계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순료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으로 정의됩니다.
하위 영역은 레저 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 향상 프로그램인데 이 분류 또한 목적 분류보다는 내용 분류에 가까우므로 목적 분류 체계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기초문의 학력 보완, 직업 능력 향상, 민주시민 역량 향상 목적 외에도 개인의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교육을 교양 증진 교육으로 목적 분류를 추가하였습니다. 하위 영역은 인지 능력 향상, 정서 능력 향상, 신체 능력 향상입니다. 1차 목적 분류 체계를 만들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프로그램 재분류 결과 기초문의 학력 보완, 직업 능력, 시민 참여 교육을 하위 부분까지 재분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교양 증진 항목에 수정이 요구되었습니다. 교양 증진 항목에 정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 중 예술을 매개체로 활용하여 자기 표현 활동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며 관계 증진을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서 능력 향상 분야를 자기 표현과 자기 이해, 관계 증진 항목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또한 교양 증진 항목의 지식 인지 능력 향상 프로그램 중 자기 개발을 위한 지식 증진 외 생활요리, DIY, 가구 만들기 등 생활기술 프로그램을 분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지 능력 향상 영역을 지식 증진과 생활기술로 구체화하여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양 증진 항목이 기존에 있는 교양 교육을 연상시키게 하여 정서, 신체 능력 향상을 포괄하지 못하는 인상을 주므로 자기 함양 항목으로 재명명하였습니다. 이에 최종 분류된 최종 목적 분류 체계와 영역별 정의는 이 표와 같습니다. 기초문의 영역의 하위 영역의 정의 그리고 프로그램 예시가 이 표와 같습니다. 학력 보완의 하위 영역 정의 및 프로그램 예시입니다. 직업 능력 영역의 하위 영역 정의 및 프로그램 예시입니다. 민주시민 역량의 하위 영역의 정의 및 프로그램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함양 영역의 정의 및 프로그램 예시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용 분류 체계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캐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열 분류는 일반 프로그램과 입시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데 일반 프로그램과 입시 프로그램 분류는 목적 분류표를 활용하여 분류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류를 위해 캐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열 분류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일반 프로그램 분류 체계만 채택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대분류와 중분류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분류에 유용한지 검토한 결과 위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원 분류체계 이점 및 활용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의 6대 영역 기반, 육진 분류법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 분류는 프로그램 실천 영역을 관습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분류체계의 중요한 조건이 배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분야는 복합적이기에 같은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목적에 따라 세부 교육 내용과 교육 효과성 측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류 체계로는 복합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원 분류 체계를 활용 시에는 같은 주제 프로그램이라도 목적에 따른 프로그램 구분을 세분화하여 세부 교육 내용 방향성과 교육 효과성 측정 기준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 지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요리 프로그램이라도 직업능력 개발원에서 제공되는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에서 제공되는 생활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다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단위에서 본 분류 체계를 활용할 경우 영역별 상대 비교 분석이 아닌 시계열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평생학습 정책 기획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목적 분류표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기초문의 학력 보완 프로그램보다 직업 능력, 자기 함양 프로그램의 수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결과뿐만 아니라 몇 년 이상 누적된 결과를 활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강화되어야 하지만 약화되고 있는 영역을 포착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역별 성과 목표를 설정 후 성과 조달 정도를 측정하는 절대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검증 시 활용한 강남구,
강명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리스트는 대표성의 한계를 지닙니다. 이에 앞으로 서울시 전체 평생교육기관 중 유형별 대표기관의 2018년 운영 프로그램 리스트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분류체계의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형별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리스트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샘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육진분류체계표에 따른 분석 결과와 이원분류체계표에 따른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이원분류체계의 유용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문헌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